네, 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임재범입니다. 지금 현대차의 소형 SUV죠. 벤뉴 시승 행사장입니다. 용인까지 달려왔는데요. 벤뉴가 여기에 지금 한 100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벤뉴 100대가 지금 미디어 시승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벤뉴를 혼뉴 SUV라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혼뉴인지 그리고 벤뉴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카리포트 사랑합니다. 강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꾹. 약간 그 다이아몬드 그릴이라 그러나? 요건 도트 모양, 네. 약간 십자가 모양, 네, 십자가 패턴을 모양. 쫙 넣었는데 다른 그릴 모양이 더 훨씬 이쁜 것 같아요. 돈 더 줘야지. 더 줘야 되나요? 이 트립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DLR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아차 텔루라이저하고 그 필이 좀 비슷해요. 그죠? 네. 뭐 이 텔루라이저하고 룩이잖아, 룩. 네, 룩. 응? 룩이니까 비슷한 게 뭔 룩이니까. 상관이야. 네. 비슷하면 좋지. 네. 그쵸 뭐. 이 차가 또 이게 클린실 도어야. 그래서 도어가 이 아래까지 스컨까지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데 차체 오염되고 했을 때 타고 하면은 막 좀 그렇죠. 바지에 흙 같은 거 묻고 네. 그러는데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린실 도어 했다는 것도 이런 소형차 급에서는 이게 또 시연을 해봐야 돼요. 이 제가 미니 스커트 입었다 가정하고 이 걸어가잖아요. 이 낮은 차들은 이렇게 엉덩이 앉으면 앞에 누가 서 있으면 보일까봐. 이거는 그냥 엉덩이만 탁 얹고 이렇게 탁 타면 이 치마를 입고 왔어야 되나? 이렇게 앉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시트 포지션이 운전할 때 높다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여성들이 타고 내리기에는 딱 적당한 높이인 것 같아요. 2열이 좀 좁아. 2열이 좀 좁아. 그렇게 네. 좀 무릎 주먹 하나 딱 들어가는데 네, 제가 시트를 좀 앞으로 많이 당겨서 그래도 관관이 있긴 한데 2열 타는 거는 넓은 약간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2열 이게 시트 재질이 이게 아까 물어보니까 이것도 인공 가죽이래. 이게 패브릭이 아니라는데 패브릭 그래요? 같은데? 패브릭, 그러네. 패브릭 아니네. 이게 패브릭이 아니고 네, 저도 패브릭인 줄 알았어요. 약간 인공 가죽 뭐 이런 소재를 인조가죽. 좀 약간 네, 인조가죽 표면을 좀 다르게 처리해가지고 나 느낌 괜찮은 것 같아. 네, 착자감은 좋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소형차에 정말 간단하게 정말 돈 안 들여서 적당하게 만든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이 글자 하나하나 폰트에 달라요. 크롬이랑 화이트랑 두 톤으로 해서 제작 원가, 여기에 원가를 왜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글자에 하나하나에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은 근데 느낌이. 사실 어떻게 가까이서 보고 막 이게 해야 되는데 그쵸. 그래야 보이는.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썼구나. 네, 그게 보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차를 사면 이 글자를 떼고 싶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 떼기는 좀 아깝다. 떼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도 쉽게 열리네. 요건 다 이제 네. 지금 바닥하고 위에 거하고 다 이렇게 떼어놨네. 아하. 지금 이렇게 접혀놨는데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네. 사소한 것 같지만 좀 이런 이렇게 이게 들어가는구나. 다른 것들 보면 이걸 띄면은 그쵸. 아무데나 이렇게 좀 놀 데도 없고. 놀 데도 없고 아니면 네. 바닥에다 그냥 막 놓는다든가 막 네. 그래야 되는데 요거는 그런 건 굉장히 잘 해놨고 오. 요것도 떼서 그래서 파티션을 위로 올리면 올리면 더 이제 공간을 두 개로 나눠서 바닥 공간을 그쵸. 두 개로 나눠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건 참 근데 이 속의 공간이 굉장히 이게 엄청 이게 근데 여기다가 이게 떼지는 거겠지? 떼져요. 돌리면 빠집니다. 떼서 뭐 돌리면 빠지는데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해도 충분히 좀 요런 공간 선배 지금 여기에 버스턴백 양쪽으로 2개 들어갈 것 같은데. 2개 들어가야지 충분히 들어가야지. 버스턴백 2개, 골프백 2개 2개 들어가나? 가로로는 요렇게 놓으면 안 들어갈래나? 아니 가로로는 안 돼. 사선으로 2개는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이거를 이걸 떼내고 젖히면 되지. 이 젖히면 이 하나만 젖힐게요. 이러면 뭐 공간이 이러면 공간이 엄청 크지네. 차박도 되겠다 야. 네, 차박도 될 것 같아요. 오차를 더 김은식 기자입니다. 현대차 벤뉴 123마력 15.7 kg FM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부드럽게
시동이 걸리고 출발할 때의 느낌 같은 것들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인젝터가 밸브 하나에 2개씩 달려 있는 겁니다. 저속에서는 MPI 방식으로 인젝트해서 연료를 분사를 해주고 고속에서는 직분사식으로 GDI 방식으로 인젝트해서 연료를 분사해 주는 겁니다. 저속에서는 어떤 연료 효율성, 아무래도 저속에서의 연료 효율성들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MPI 방식으로 구동을 해주고요. 이게 고속에서는 그렇지. 이제 직분사로 해서 성능 위주로 경쾌하게 달리고 발진이나 가속 성능이나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직분사 GDI 방식으로 엔진을 구동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고속, 그러니까 중속 영역대에서는 또 이게 같이 인젝트해서 연료 분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로 환경이 바뀔 수 있는데 연료의 어떤 효율성을 높여주고 성능에 지금까지 현대 기아차가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주행 상황에 맞게끔 그만큼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 부분도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직분사만 GDI만 적용됐던 힘은 좋지만 단점이라 그러면 엔진 소음, 진동 그걸로 이제 그쵸, 내구성도 그렇고 MPI 방식으로 이제 저속에서 뭐 시내 주행에서 그만큼 또 조용하기 때문에 진동도 덜하고 뭐 일단 완성도 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궁금한 게 제일 그래도 걱정되는 게 내구성이죠. 스마트 스트림 같은 경우는 K3를 또 샀잖아요 예전에. 근데 이걸 경험을 해보니까 고속 주행에서 연비가 20km가 나와요. 100으로 달리면 연비가 20이 나옵니다. 근데 스마트 스트림이든 뭐 GDI든 MPI는 이제 조금 뭐 이제 그런 건 있는데 뭐 일반적인 엔진도 가솔린 엔진도 1.5 배기량이면 고속도로 같은 데서 정속 주행을 하면 그 정도 연비는 나오지 않나? 가솔린도? 다 안 나오죠. 다 안 나오네. 네. 네가 0.6. 너는 유난히 또 잘하잖아 연비 운전을. 저는 그냥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차선 이탈 방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다 있거든요. 그걸 켜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도 그냥 20 넘더라고요. 하여튼 엔진 현대차가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2세대 버전을 또 0.6 터보 0.6 터보 또 내놨잖아요. 이제 그것도 보면은 그거는 이제 완전히 듀얼 밸브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가변 압축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압축비도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가변 압축 방식 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현재 세대에서 가장 진보한 내연기관이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 정도로 맞아요.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력 같은 것들은 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을 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2차 트림의 그러니까 스마트 트림 G1.6인데 G1.6의 단점, 그러니까 G2.0도 있고 2.6도 있는데 이 인진의 단점이라 그러면 힘이 좀 약하다. 그죠? 발전력이 약하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터보를 더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발전력까지 힘까지 갖춰진 이것도 모든 터보 영역을. 트림이 있나? 터보 트림이 없잖아요. 이 차는 없죠. 이 차는 지금 아직 그러니까 터보가 왜 터보를 이것도 터보가 있으면 훨씬 재밌는 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는 뭐 나중에 일단 뭐 소나타 1.6 터보가 나온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차에 제일 먼저 이제 그게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기대를. 요거 차선 이탈 딱 했더니 또 경고. 지금 경부고속도로 상인데 차들이 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막혀요. 이게 무단 변속기잖아요. 네. IVT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드라이브 모드가 이제 스포츠, 에코, 노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랙션 모드가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트랙션 모드는 이제 뭐 눈길이라든가 진흙길 이게 있네요. 그러면 트랙션 누르고 모드. 이제 트랙션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 건데 뭐 스노우, 머드, 샌드 험로에서 이제 양쪽으로 뭐 구동력을 더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기에는 브레이킹을 양쪽으로 제동 제어 주느냐 안 같은 주느냐 걸 하면서 조금 해줄 것 같은데 저는 이 차가 또 이제 수동 변속기 모델도 나오잖아요. 제일 싸지 1,400만 원대니까. 근데 수동 변속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저는 이 차 사면 만약 산다 그러면 수동 변속기를 저는 살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요새는 이게 이 차가 컨셉이 혼조가 아니냐. 요즘 사람들 타는 차 아니야. 요즘 사람들이 수동 면허 다른 사람들이 있나? 거의 없죠. 거의 없지. 근데 얘네가 또 수동을 내놨단 말이야. 그러면 수동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차가 작으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SUV 중에서 제일 작은 차 아니야. 그쵸. 사이즈로 보면은 일본에서 파는 뭐 경차 막 같은 그런 느낌도 나. 뭐 스키 짐니나 그쵸.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뭐 벤츠 그 GLB 같은 거. 네. 작은 소형 SUV 그런 필도 조금씩 나기는 하는데 여기에다가 1600cc 엔진을 올렸으면 사실 힘은 넘쳐나는 거야. 이 책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족 라이프를 위한 거니까 뭐 혼자 타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옆자리가 편해요. 아니야 근데 그리고 뒷자리도 이 시트 길이가요. 되게 길어요. 이게 봐봐. 지금 이 센터 콘솔부 같은 것도 폭이 네. 무지하게 좁아요. 좁죠. 일반적인 차이 네, 좁죠. 코나나 뭐 이런 거하고 네. 비교를 하면 굉장히 좁거든. 네. 이게 좁아 들어가는 대신에 시트가 충분히 어떤 그 사이즈를 확보를 한 거야. 맞아요. 이걸 네. 시켜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QM3나 이런 것도 보면 같은 어떤 체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도어하고 시트 사이에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좁잖아. 네. 근데 걔네는 상대적으로 이 콘솔이 좀 커요. 넓어요. 폭이.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의 묘를 좀 살렸다고 봐야지. 콘솔부를 줄이는 대신에 시트의 좌우 넓이라든가 이 도어하고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충분히 확보해서 시트를 조절하고 뭐 등받이 조절하고 뭐 이런 것이 조금 편하게 이루어질수록 해놓은 것도 또좀잘 네. 융통성을 발휘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차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면요? 왜 좋아하냐면 시트와 시트가 가까워서 데이트하기에 좋아요. 딱 가까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 아, 여기 좁네. 차선도 그죠? 네, 유지를 해주네요. 네, 차선 유지 보조 차선 있어. 유지 보조 시스템도 있습니다. 오. 오, 잘 도는데 이 정도? 네, 이 정도 속도에서 네. 80으로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커브길인데 오. 차선을 굉장히 정확하게 읽고 네. 이 스티어링 휠 조작을 해줍니다. 오. 이런 이게 것들이- 지금 애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없다 뿐이지 크루즈 그렇지. 컨트롤은 있고 어. 지금 다른 건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후측방도 있어요. 경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 탑재된다는 것이 가성비로 진짜 봐도 가성비죠. 참 엄청나게 그쵸. 잘 꾸며놨다. 아.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야, 여기 진짜 다 있네. 이제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있을 건 다 있네요, 진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만 네. 없다 뿐이지 다 있어요. 나머지는 뭐 거의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외부 소음이 이게 이중 접합인가? 이중 접합이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얇아요. 응, 이중 접합이 아닌데도 진짜 얇다. 선배 되게 얇아요, 진짜. 이중 접합이 아니야.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뭐 다른 큰 차가 지나갈 때라든가 이럴 때 들어오는 소음이 크게 없어요. 굉장히 잘 차단이 됩니다. 제어가 됩니다. 전혀 안 들리는 건 아닌데 차가 진짜 조용하네. 엔진 소리가 와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바닥 거는 소음이 대형 세단이 아니라 응. 이 차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조용하다는 조용하- 겁니다. 진짜 예, 조용해. 정말 조용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가솔린 차라는 특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차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사용이 됐고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 자체가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제 테스트 기간도 지났고 하니까 이게 예전에 GDI만 네. 썼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내구성 문제였어. 내구성 같은 것들도 좀 보완을 해주고 뭐 효율성도 연료 효율성도 보완을 해주고 또 성능 같은 것도 보완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그동안 좀 취약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하고 향상을 시켰다. 지금 이렇게 속도를 좀 높이고 막 좀 까불까불하면서 운전을 하는데도 가속을 하고 막 감속을 하고 이러는데도 엔진이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까불까불한 차 같아. 그죠? 좀 쉽게 막 네. 닦고 놀 수 있는,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렇지. 그런 차. 이러고 가지고 원메이크 레이싱 같은 거 해도 괜찮아요. 오, 그렇죠. 뭐 RV면 어때? 네. SUV 알부를 많이 하죠. 네. 이거 재밌겠는데 진짜? 아니 이게 진짜 지금 급가속을 하는데도 엔진 텀이 잘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매끄럽게 속도를 올려줍니다. RPM이 뭐 한 4,000, 5,000까지도 네. 올라가는데 자 한번 급가속을 해보면 야 5,500까지 5,000, 6,000. 6,000. 6,000까지 6,400 정도에서. 킬다운이 딱 됩니다. 네네. 5,000에서 3,000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 네. 변속의 어떤 질감 같은 것들은 전혀 이거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매끄럽게 변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8단 야
IVT라 8단까지 아. 계기판 상에는 8단까지 나오네요. 깜짝 놀랐네. 네. 나 8단 수동 변속기 순간적으로 나도 순간 이게 엔진이랑 이 미션이랑 이게 너무 매칭이 잘 좋은 것 같아요. 매칭이. 엔진의 어떤 질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변화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것도 이 엔진의 장점이고요. 하체 느낌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붕떠 같은 지금, 느낌도 아니고 약간 딱 그냥 기준점을 잡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SUV다 보니까 네. 약간 롤링은 있어. 네. 지금 이제 고속으로 달리면서 물론 이제 노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약간 노면에 좀 이렇게 좀 굴곡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런 걸 타고 넘을 때 네. 약간씩 차체에 롤링이 네, 생겨. 약간 흔들림이 있어요. 작다 보니까. 그죠? 실내 인테리어는 싸구려 티가 팍팍 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을 생각하면 그래도 그죠. 기능적으로는 네. 상당히 많은 어떤 부분들을 갖춰놓고 있는데 인테리어의 어떤 그 재질. 디자인, 구성, 재질 뭐 이런 것들은 죄다 이 플라스틱을 썼고 네. 뭐 요즘 흔한 뭐 하이그로시 같은 것도 없어요.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버튼에만 들어가요. 그 안쪽이나 판넬 이런 것들도 택시 같아 택시. 가격보다는 네. 이 파워트레인이 갖고 있는 이 주행 어떤 질감 하나만 네. 갖고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충족을 시켜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면에서. 이 엔진 질감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게. 너무 차분해요. 너무 이게 차분해요. 이 소형차는 타게 되면은 제일 큰 불만이 엔진 엔진에서 소리죠. 나오는 네. 소음 그리고 굉장히 좀 투박한 어떤 그런 질감, 느낌 네. 뭐 이런 것들이 변속 충격. 그래서 이 소형차 이제 뭐 경차나 소형차 탈 때 뭐 그런 차도 물론 뭐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지만 그런 차를 타다 보면은 느끼는 어떤 이런 엔진 질감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부드럽게 좀 세팅을 해주면 안 될까? 뭐 이제 그런 조금 약간의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 차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하체에서 올라오는 피드백이라든가 엔진에서 들려오는 사운드라든가 뭐 어떤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집니다. 이 파워트레인은 100점 만점에 저는 한 99점을 주고 싶어요. 오, 진짜요? 네. 정말 굉장합니다. 이 파워트레인 타보면은 엔진 질감이 정말 이거 어마어마해요. 이런 차급에 이런 엔진이 올려준다는 것 자체가 그렇긴 진짜 한데. 굉장한 거예요. 저는 90점이요. 너 나머지 운전 10점은 안 해봤잖아. 나머지 10점은 옆자리에 앉아서 느낌이 나머지 음. 10점은 만약에 1.6 터보 들어갔다 그러면 아. 99.5까지 나올 것 그런 데서 같아요. 좀 아쉬운 점이 있지.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잘 팔리면 네. 그런 뭐 엔진 라인업도 좀 확장을 하고 뭐 트림도 좀 확장을 하고 그러겠지. 일단 저는 이 차급으로 크기로 봐서 디자인이나 급으로 봐서 제일 딱 생각나는 게 XC40이에요. XC40. 너무 닮았어요. 크기도 그렇고 디자인 앞에 모습이라든가 전체 40보다는 훨씬 크지 않나? 실루엣 아니, 이미지. 더 작지 않나? 40이 훨씬 크지. 근데 실내 크기가 비슷하고 다른 점이 저는 다르게 느낀 점은 실내 디자인만 좀 더 싼 느낌이 난다는 거지 뭐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데 이제 그거랑 비교하면 그 차값이 3분의 1밖에 안 돼. 또 이제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QX 네. 이렇게 튜닝할 수 있는 뭐 이제 다 드레스업에 관련이 된 거지만 이 드레스업 튜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이 된다는 것도 그쵸. 그러니까 뭐 실내나 실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이 컬러 조합으로 좀 자기 취향에 맞게 이렇게 또 꾸밀 수가 있고 그쵸. 21가지 현대 라빈스 칼라 21. 근데 티볼의 단점은 뭐냐면 루프 칼라를 적용하게 되면요 썬루프를 못 달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다 썬루프를 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제한이 없더라고. 네. 제한이 없어. 뭐를 했다고 해서 뭐를 할 수 없고 뭐를 추가하면 뭐를 빼야 되고 이게 없고 그냥 다 되는 거야 다. 잠깐만 이것도 랩핑인가? 티볼리는 랩핑이거든요? 이건 랩핑 아니야. 처음부터 도색이죠 이거는? 깜짝이야. 씨. 도색인 것 같은데? 도색이야 도색. 그러니까 3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랩핑이면 좀 더 다양한 색상을 네. 줄 수가 있는데 네. 이건 아무래도 도장 자체를 해야 되니까 하고 그냥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색상을 하게 되면 도장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장점이라고 그래야 돼요. 장점이죠. 도색을 하고 나오는 게 더. 이게 더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랩핑으로 나오는 게 저 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현대차처럼 도색을 해서 나오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내구성이라든가 네. 도색 질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도색을 했으면 올라갔겠죠. 공장에서 도색을 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좀 수준이 있겠지. 그러니까 생산 단가도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도색을 안 그거는 이제 뭐 현대차가 뭐 진행을 하는 거지 뭐 내가 내는 게 아닌데 진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완벽합니다. 제가 옆자리에 탔어도 질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약간 거친 느낌도 안 들고 차분하고 이 질감, 제가 옆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으면 이게 아마 소나타? 그냥 세단 느낌이에요. 이러면 안 돼. 이게 소형차는 소형차답게 뭔가 변별력이 있어야지. 변별력이 없잖아. 그럼 이 차를 차분해요. 아니 좀 그 코나하고도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네. 그 코나 뭐 하려고 사? 이 차 사지. 뭐 이 차는 이 차 컵을 디자인에 따라 그러니까 현대가 차는 다 평준화를 시키고 원하는 디자인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디자인을 가는 거죠. 차별화시켜서. 예. 크기라든가 이런 거를 차별화시켜서 너네 니네들이 골라라. 기능은 다들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게 아닐까요? 어쨌든 현대자동차는 이번에 이 잘 나온 것 베뉴를 같아요. 네. 베뉴를 딱 시장에 내놓으면서 정말 SUV는 이 풀 라인업 네. 진짜 뭐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을 만큼의 다양한 라인업을 딱 갖추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이 히체카 수준의 작은 엔트리급의 이 베뉴를 시작해서 이제 펠리세이드까지 이 풀 라인업을 갖추게 된 건데 차는 진짜 고속주행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내 주행 느낌 다르고 고속주행 느낌이 확실히 당연하지. 다르죠. 근데 아까 경고속도로에서 정체됐을 때 이제 그 저속으로 주행을 네. 했잖아. 저속으로 주행을 할 때도 괜찮았어요. 뭐 차분했고. 대부분 좀 그렇거든. 이게 지금 가서 드라이브 모드를 좀 에코 모드로 하는 거죠. 에코 모드로 가면은 어떤 차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살짝 좀 답답한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약간 답답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지금도 가속이 살짝 타이밍이 늦춰져. 약간 제어를 하면서 연비 위주로 근데 뭐 에코 세팅되니까. 모드 당연히 뭐 그런 걸 때문에 에코 모드를 설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일단 뭐 속도가 붙으면은 큰 차이가 없는데 저속에서 이제 속도를 좀 가속 페달을 잠깐 밟으면은 살짝 이 터울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홈라이프다 뭐다 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개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뭐 좀 그런 컨셉으로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기본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반 출발 반응도 좋은데요? 빠른데? 어. 이걸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 난 이해가 안 가네.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다르다기보다도 이 차급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솔직히 이 차를 기준으로 해서 살만한 차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에서 가속 페달 반응 빠르고 좋아요. 아주 좀 직결적이고 이게 느낌이 무단 변속기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DCT 느낌. DCT. 예, DCT 완전 완벽한 DCT는 아니지만 DCT 약간 필이 나는 그런 느낌. 반응도 빠르고 변속도 부드럽고, 예, 그렇습니다. 무단 배속기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밋밋하게 좀 그렇죠. 생각하는. 계속 RPM을 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느낌이 전혀 없어요. 배속감도 굉장히 좀 네. 부드럽게 이어지는 네.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이게 일부러 또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표현을. 전반적으로 네. 크게 이게 구동계에서 불만을 가질 만한 만한 게 기운이 없는데 엔진도 반응도 좋고 이 정도면 스로틀도 괜찮고 이게 사실 코나보다도 작은 차인데 그렇죠. 코나 어떻게 따져보면 코나보다도 더 엔진 질감이라든가 이 주행 질감 같은 것들이 거의 같거나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네. 좋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했거든. 그 기아차 스토닉이랑 차체 크기 면에서는 거의 동급이다. 뭐 제가 스토닉 같아요. 1.0 터보도 있고 1.4 가솔린, 1.5 디젤. 예, 디젤. 스토닉 파워트레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차체 길이는 스토닉이 10cm밖에 안 길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한 차급이라고 네. 보면 되고 세그먼트는 뭐 똑같이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여기 스토닉보다는 이제 파워트레인이 갖는 그런 특성들이 훨씬 더 뭔가 직관력이라든가 파워라든가 순간적으로 내뿜는 그런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월등한 것 같아요. 네, 올라간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 네. 이게 스마트 스트림 뭐 엔진 이게 아무래도 초기 이제 탑재되는 그런 엔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괜찮아. 이 네. 정도면은 뭐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파워트레인 구성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조합이 좋아. 그리고 이 IVT하고의 어떤 궁합 같은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빈틈없이 그냥 그 효율성을 하나도 소모없이 그냥 그대로 다 끌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 이게 그 핸들 제한 거 봐요. 오, 그냥 쑥쑥 털리잖아. 찍어줄게요. 오, 이게 좀 코너인 데서 좀 해야겠는데, 이거? 이 보통 이렇게 달리면 애답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하고 해야 어느 정도 잡아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잡는 거 봐, 이거. 차선을 그냥, 아까 옆자리 탔다가 운전석이 앉았는데 느낌이, 약간 기분이 업되는,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됩니다. 재밌어요. 이 재밌게 타면 정말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차 같아요. 급브레이크 한번 속도를 100에다 맞추고 급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반응 좋네요. 저 정도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 이 정도 소주면은. 네. 저는 이거 스틱으로 해서 세컨카를 하나 갖고 있어도 그걸 갖고 조금씩 튜닝을 하면서 이게 차를 만들어가는 맛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트럭 때문에 그렇구나. 이 핸들 잡는 거 봐. 나 미치겠네. 지금 가속을 하고 있는데 핸들 잡아. 나 웃기네, 이거 진짜. 얘 웃기놈이네. 재밌네요, 이 차. 아까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내놔도 전혀 꿀리지 않는 성능을 갖춘 것 같습니다. 실내는 약간 부족함이 있어요. 내장 재질에서.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하는 안전사양뿐만 아니라 모든 사양을 다 갖췄잖아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잘 만든 좋은 차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만들었네요. 카리포트 임재범이었습니다. 모델을 느끼시겠습니다. 바람. 핸들 잡으라는 경고 나올 때까지 있어요. 네. 이거 한참 가는데. 계속 가. 계속 가요. 마이크만 좀. 이거 잡지도 않아도 그냥 알아서 가네요. 잡으래요. 그냥 계속 있어볼까요? 풀렸. 지금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한번 해볼까요?